이 브랜드는요, 고급 신전 하나 세워두고 그 안에 쥐를 풀어놨습니다. 스트릿인데 싸지 않고 럭셔리인데 점잖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브랜드는 에리지얼라이즈. 스투시 다음이 뭐냐고 묻는 사람들, 팔라스가 조금 지겹다고 느끼는 사람들, 그리고 왜 이 옷은 비싼데 멋있지? 라는 질문을 해본 적이 있다면 에리지얼라이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에리지얼라이즈의 브랜드 소개 같이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브랜드 읽어주는 남자 김원식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데님 자켓의 주인공 에리지얼라이즈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요. 줄여서 에리즈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리스 이렇게 가끔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부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제 에리지얼라이즈라고 보통은 칭하죠. 이 에리지얼라이즈를 한 줄로 정리를 하면 런던 기반의 럭셔리 스트리트웨어로 스케이트나 펑크 같은 서브컬처의 감도를 고급 소재, 제작, 그래픽 아트워크로 한층 끌어올린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이 패션과 스트릿의 충돌 이렇게 봐도 되겠죠. 창립자는 소피아 프란테라, 이탈리아 출신의 디자이너고요. 90년대 전설적인 스케이트 브랜드인 실라스를 이끌었던 인물로 스트릿 패션의 1세대 데모라고 불립니다. 런던의 유명한 패션 학교인 센트럴 세인트 마틴 출신으로 유명 그래픽 디자이너인 퍼거스 퍼셀과 함께 2009년 에리지얼라이즈를 설립했습니다. 퍼거스 퍼셀이 조금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스트릿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 팔라스 아시죠? 그 팔라스의 트라이퍼그 로고 있잖아요. 그 로고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실력자이자 또 네임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소피아 프란테라가 이 에리지얼라이즈를 만든 이유는 뭘까요? 실망이라는 감정에서 시작됐습니다. 스트릿웨어를 주도하는 게 남성 문화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용 스트릿웨어도 단순하게 그냥 남성용 스트릿웨어를 사이즈를 그냥 작게 만든 것, 요런 형태에 머물러 있는 것에 굉장히 실망했다라고 합니다. 본인이 아무래도 유명 스케이트 브랜드 실라스를 만들었던 사람이다 보니까 더 그런 생각들이 강했겠죠. 거기다가 이런 패션씬에서 여성으로서 스트릿 씬에서 좀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감정들이 더 컸을 텐데, 그래서 남성 거를 축소해서 입는 게 아니라 그냥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바로 스트릿웨어에도 드러낼 수 있고 거기에 퀄리티에도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스트릿웨어 하면은 조금 이렇게 럭셔리, 네임드 이런 거에 비해서 조금 품질이 안 좋은 경우들도 있는데 타협 없는 퀄리티로 실험적인 스트릿웨어를 만들고 싶어 했고요. 그 다음에 패스트 패션에 반하는, 즉 장인 정신이 깃든 스트릿을 지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서 만든 게 이 에리지얼라이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리지얼라이즈에는 독립성과 자기 언어가 가득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에리지얼라이즈의 또 다른 브랜드 철학으로는 재활용이라는 키워드도 있는데요. 낭비를 좀 반대하고 재활용을 좀 강조하는 그러한 ESG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한 모습들이 이 에리지얼라이즈에도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에리지얼라이즈의 브랜드 뜻은 뭐냐? 일단 사람 이름은 아니죠. 왜냐면 창립자는 소피아 프란테라입니다. 그럼 에리지얼라이즈는 무슨 뜻이냐? 먼저 에리즈는 별자리 중에 양자리를 의미합니다. 창립자 소피아 프란테라의 별자리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는 그 띠로 얘기를 하는데 서양은 별자리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점성술에서 양자리는 새로운 시작이나 추진력, 거침없는 에너지를 상징하고 있는데 그게 소피아 프란테라가 이 브랜드를 시작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마음가짐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뒤에부터 얼라이즈, 이거는 alize라는 영어 단어잖아요. 그냥 일어나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에리즈가 일어나다 이런 문장형 그 이름을 가지고서, 네이밍을 가지고서 뭔가 에리즈가 나타난다, 일어난다, 이런 좀 주도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참고로 이 네임은 그 창립자인 소피아 프란테라가 아니라 같이 시작을 했던 그래픽 디자이너인 퍼거스 퍼셀이 지었다라고 합니다. 로고까지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 이 에리지얼라이즈의 로고도 한번 봐야 되겠죠. 가장 공식적인 로고는 바로 템플 로고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신전을 형상화한 로고인데요. 이는 아마 스트릿 문화의 그 서브컬처들 있잖아요. 왜냐면 스트릿에도 되게 다양한 서브컬처들이 있으니까 주로 스케이트나 혹은 펑크 이러한 서브컬처를 마치 고대 종교나 고대 유물처럼 신성시 여기는 이 에리지얼라이즈의 그 태도에 그거를 녹여낸 어떤 그 로고라고 볼 수가 있고요. 로고는 아니지만 그래픽의 심볼들이 많습니다. 딱 보면 이거 에리지얼라이즈인데 싶은 심볼들로 등장을 하는 게
쥐, 그 다음 폐허, 뭐 쓰레기, 부서진 기둥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뭐 쥐, 폐허, 쓰레기, 뭐 무너진 기둥 이런 것들은 좀 오래되고 낡고 날것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 신성한 템플과 그러니까 신전과 딱 맞다 이제 부딪히면서 하나의 문화적 충돌을 좀 상징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실제로 2023년에 이 소피아 프란테라가 에리지 얼라이즈의 아이덴티티를 이 영어 단어로 설명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Elevated Temple vs Decay of the Rat, 이렇게 듀얼리티로 두 가지의 충돌로 설명을 한 적도 있었을 만큼 굉장히 이러한 것들이 에리지 얼라이즈에서는 중요한 상징과 로고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러한 에리지 얼라이즈의 시그니처 아이템은 뭐가 있냐? 일단 템플 로고가 들어가 있는 티셔츠들이 있거든요. 뭐 반팔부터 시작해서 롱슬리브나 맨투맨, 후디 뭐 이런 것들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시그니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에리지 얼라이즈는 그래픽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중요시 여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싱이 많이 들어간 이제 오버다이드된 그래픽 티셔츠나 이제 스웨트 셔츠들도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픽에 약간 빈티지한 물빠짐이 들어가 있는 것들인데요. 실제로 에리지 얼라이즈는 본인들을 나타내는 핵심 이제 그 기법, 뭐 제조 이런 키워드로 aged, 뭐 overdyed, 뭐 faded, 뭐 destroyed 이런 말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들어간 옷들이 에리지 얼라이즈의 시그니처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염색 기법도 에리즈는 되게 진심을 가지고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타이다이라고 부르거든요. 특유의 몽환적이고 좀 사이키델릭한 그런 컬러감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이 타이다이 기법이 들어간 그 아이템들도 인기가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데님류도 되게 잘 맞는다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것도 데님 자켓이잖아요. 이탈리아에서 생산되는 고품질의 그 데님 원단에다가 실험적인 워싱을 더한 뭐 팬츠나 자켓들도 굉장히 인기가 좋고요. 또 이제 맨투맨 같은 경우는 이제 노 프라블라모라고 써있는 그거에 이제 약간 입문템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자, 그럼 이러한 에리지 얼라이즈의 아이템 가격대는 어떠하냐? 일반 스트릿보다는 조금 비싸고요. 럭셔리, 그러니까 명품보다는 조금 가격대가 낮은 약간 뭐 프리미엄 스트릿, 그러니까 스트릿 앞에 프리미엄을 붙인다던가 아니면은 럭셔리기에 스트릿을 붙여서 럭셔리 스트릿 약간 이런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에리즈라고 이렇게 로고가 들어가 있는 반팔티 있거든요. 가장 기본 반팔티들이 뭐 한 15만원 약간 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에리즈라고 써있는 이제 롱슬리브가 뭐 한 20만원대 초반, 뭐 한 22, 3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이다이 염색 기법이 들어간 반팔티들 같은 경우는 이제 20만원대 중반이 넘어가고요. 웬만한 긴팔티들도 다 한 30만원 정도, 뭐 전후, 기본이 이제 20만원대 중반에서 한 30만원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에리즈 로고가 들어가 있는 이제 후드 같은 경우가 이제 정가 기준으로 한 40만원대 중반 정도 되고요. 맨투맨이 뭐 한 30만원대 한 중반에서 후반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데님류들은 한 30만원 정도부터 시작을 하고요. 디스트로이드가 되어 있거나 워싱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뭐 한 70만원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데님 트러커 자켓은 뭐 한 100만원이 넘기도 하고요. 물론 이건 다 정가 기준이고, 뭐 무신사 부티크라든지 이제 OK 뭐 렉스몬드로 이름을 바꿨죠. 이런 이제 좀 할인 사이트들 플랫폼에 들어가시면은 조금 더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다라는 거. 저도 요거 이제 정가가 72만원이었는데 17만원 주고 구매를 했잖아요. 그렇게 한번 구매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이러한 에리지 얼라이즈와 비교할 만한 브랜드는 뭐가 있냐? 일단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스투시죠. 물론 한국에서는 이제 스투시 인기가 더 좋은데, 스트릿이라는 근본은 같지만 에리지 얼라이즈가 좀 더 약간 이탈리아적인 럭셔리 터치가 좀 더 강한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팔라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립자 중에 하나인 이제 퍼거스 퍼셀이 팔라스의 로고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처럼 에리지 얼라이즈도 그러다 보니까 결이 비슷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스케이트 기반의 또 런던을 중심으로 이제 전개해 나가는 브랜드답게 감도가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에리지 얼라이즈가 팔라스보다는 조금 더 럭셔리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콜드월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물론 어콜드월이 에리즈보다는 조금 더 테크니컬적이고 약간 산업적인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스트릿이라는 느낌적인 측면에서는 이 어콜드월과도 이제 비교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린세르라는 브랜드도 있는데요. 이 브랜드하고는 어떤 점이 좀 비슷해 보이냐면, 스트릿과 하이엔드의 경계를 타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게 되게 독특한 위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마린세르하고도 비교해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또 노아라는 브랜드도 있죠. 물론 노아는 약간 스트릿을 클래식하게 끌어올리는 약간 프리미엄 느낌이 든다면 이제 이 에리즈 얼라이즈는 약간 럭셔리 측면으로 끌어올리는 느낌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도 노아와 비교해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 에리즈 얼라이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메이드 인 이탈리 때문에 그런데요. 대부분의 스트릿 브랜드가 대량 생산을 위해서 인건비가 좀 저렴한 곳을 찾는 반면에 이 에리즈 얼라이즈는 메이드 인 이탈리를 고수합니다. 런던 기반의 브랜드지만 이 소피아 프란테라가 이탈리아 출신이라서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릿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원단과 마감이 명품급으로 되게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 에리즈 얼라이즈를 스트릿 브랜드 중에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이유도 있고요. 이 에리즈 얼라이즈의 방향성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바로 콜라보. 그러니까 브랜드의 확장 엔진으로 콜라보라는 이제 하나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공식 사이트에서도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다수의 협업 캠페인들을 이제 공개 지향하고 있습니다. 같은 스트릿 브랜드들하고만 콜라보하는 게 아니라 뭐 뉴발란스라든지 엄브로 이런 좀 대중적인 브랜드하고의 콜라보를 통해서 대중성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아카이브와 레거시 구축입니다. 에리즈 얼라이즈 아카이브를 통해서 지난 작업을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레거시로 계속해서 남겨두려는 본인들의 유산으로 남겨두려는 그런 움직임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리즈 얼라이즈 아래 서브 브랜드를 좀 확장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프라블라모 그 로고 있잖아요. 이 시그니처 슬로건을 처음은 하나의 로고처럼 시작했지만 이후에는 이제 별도 레이블처럼 하나의 서브 브랜드로 확장해서 전개해 나가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죠. 요약하면 이 에리즈 얼라이즈는 질 좋은 옷을 입고 싶지만 뻔한 럭셔리는 싫고 그렇다고 너무 가벼운 스트릿도 싫은 그런 사람들을 위한 브랜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에리즈 얼라이즈는 유행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유행이 다 사라진 뒤에도 남는 이미지를 만들죠. 그래서 이 브랜드는 유행템이 아니라 취향 테스트에 가깝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에리즈 얼라이즈 이거 내 거다 느끼셨다면 이미 에리즈 얼라이즈는 당신 편입니다. 지금까지 브랜드 읽어주는 남자 김원식이었습니다. 백구알족 안녕.